안녕하세요. 오늘은 C 샵의 세 가지 동기화 도구, 락, 세마포어 슬림, 그리고 뮤텍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셋 다 한 번에 한 명만 들여보내는 도구지만 내부 구조와 비용이 무려 50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어떤 상황에 무엇을 써야 할지 10초 안에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유니티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리소스를 로드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문제가 있죠. 네트워크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가 같은 큐를 만지거나 어싱크 메서드로 에셋 번들을 로드하는데 같은 번들이 두 번 로드되어 버리거나요. 선배가 락으로 감싸라고 해서 감쌌더니 이번엔 컴파일 에러, 어웨이트를 락 안에서 쓸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세마포어 슬림을 찾아 쓰고 어디선가는 뮤텍스 예제를 베껴붙이고요. 며칠 뒤 프로파일러를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락은 20나노초인데 다른 락은 1000나노초가 걸려요. 이 글의 목표는 단 하나, 상호 배제가 필요할 때 세 도구 중 무엇을 고를지 10초 안에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비유로 큰 그림을 잡아볼까요? 락은 방문에 달린 간이 걸쇠입니다. 집 안에서만 쓰는 가장 가벼운 잠금이죠. 빠르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잠가도 통과시켜주지만 집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갑니다. 세마포어 슬림은 도서관 좌석 번호표예요. 몇 자리까지 허용할지 직접 정할 수 있고 비동기 대기도 가능합니다. 단, 번호표 주인이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같은 사람이 실수로 두 번 뽑으면 본인이 막혀버려요. 뮤텍스는 건물 입구의 공용 열쇠입니다. 다른 집, 즉 다른 프로세스 사람도 같은 열쇠로 들어올 수 있죠. 대신 무겁고 반드시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합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용어를 짚고 넘어갈게요. 싱크 블록, 동기화 블록입니다. CLR이 모든 힙 객체의 헤더에 몰래 붙여놓는 내부 인덱스 필드인데요.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락의 대상이 되는 순간 활성화되어 소유 스레드 아이디와 대기 큐를 관리합니다. 이게 락이 빠른 이유의 핵심이에요. 별도 객체를 만들지 않고 객체 헤더 한 조각만 쓰니까요. 이 그림은 새 도구가 어디에서 동작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위쪽 파란 박스가 사용자 공간, 아래 빨간 박스가 커널 공간이에요. 락과 세마포어 슬림은 평소에는 사용자 공간에 머뭅니다. 락은 싱크블록 기반의 신락이라 비경쟁 시 약 20나노초, 세마포어 슬림은 약 60나노초죠. 둘은 경쟁이 심해질 때만 점선처럼 커널로 내려갑니다. 반면 오른쪽 빨간 박스의 뮤텍스는 처음부터 커널 객체예요. 호출할 때마다 매니지드에서 네이티브로 다시 커널로 컨텍스트 전환이 발생해서 비경쟁 상태에서도 약 1000나노초가 걸립니다. 이게 50배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가장 익숙한 락부터 코드로 살펴볼까요? 유니티에서 네트워크 스레드가 패킷을 받을 때마다 카운터를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카운터를 건드리니까 보호가 필요하죠. 코드는 단순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private read-only 오브젝트로 잠금 전용 객체를 하나 만들어두고요. 10번째 줄에서 락 키워드로 그 객체를 감싸면 12번째 줄의 카운터 증가가 한 번에 한 스레드씩만 실행되도록 보호됩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문법이지만 컴파일러가 이 락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IL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IL을 보면 락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첫째, 락은 사실 문법적 설탕이에요.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지역 변수를 두 개 선언합니다. 하나는 잠금 대상 밑줄 게이트의 복사본, 다른 하나는 락테이큰이라는 불플래그입니다. 11번째 줄에서 락테이큰을 폴스로 초기화하죠. 이 플래그의 역할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모니터, 엔터를 호출해서 실제 잠금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가 우리가 짰던 밑줄 카운터 플러스의 실체예요. LDFLD로 필드를 읽고 add로 2를 더하고 STFLD로 다시 저장합니다. 세 단계로 쪼개져 있죠. 그리고 13번째 줄 파이널리 블럭 안에서 모니터, 엑시트를 호출해 잠금을 해제합니다. 즉, 락 키워드는 try finally와 monitor.enter/exit 쌍으로 풀리는 문법적 설탕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카운터 증가가 LD, FLD, add, STFLD 세 단계로 쪼개집니다. 즉, 원자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증가가 한번 사라질 수 있죠. 이게 바로 락이 필요한 본질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의 brpulse.s가 아까 본 락테이큰 플래그의 역할이에요. 엔터 직전에 예외가 나면 락테이큰이 폴스로 남아서 엑시트를 건너뜹니다. 락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엑시트를 부르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터지거든요. 그렇다면 락이 어떻게 20나노초로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비밀은 두 단계 동작에 있습니다.
왼쪽 초록 박스가 비경쟁 상태의 씬락이에요. 객체 헤더 8바이트 안에 한 비트에 현재 스레드 아이디를 CAS, 즉 Compare and Swap 한 번으로 기록하는 게 끝입니다. 힙 할당도 별도 커널 객체도 없어요. 그러다 다른 스레드가 진짜로 경쟁에 들어오는 순간 오른쪽 빨간 박스로 승격됩니다. 이때 비로소 싱크블록 구조체가 힙에 할당되고 소유 스레드 아이디, 리커전 카운트, 대기 큐, 커널 이벤트 핸들이 붙죠. 즉 필요할 때만 무거워지는 구조라서 일반적인 경우엔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세마포어 슬림입니다. 이름엔 슬림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내부에는 단순한 정수 카운터 하나만 들고 있고 3단 폴백으로 동작합니다. 1단계 인터락트 점 디크리먼트로 카운터를 원자적으로 줄여봅니다. 성공하면 약 60 나노초로 끝나죠. 2단계 실패하면 스핀 웨이트, 즉 CPU에서 짧게 반복문을 돌며 다른 스레드가 릴리즈하길 기다립니다. 커널로 내려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거예요. 3단계 그래도 안되면 그제서야 레이지하게 매뉴얼 리셋 이벤트 슬림을 만들어 커널 대기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비경쟁 상태에서는 사용자 공간에만 머물러서 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반면 뮤텍스는 처음부터 OS 커널 객체입니다. 생성자에서 이미 윈32의 크리에이트 뮤텍스 시스템 콜을 호출하고요. 웨이트 1이나 릴리즈 뮤텍스가 불릴 때마다 매니지드에서 네이티브, 다시 커널로 3단계를 뚫고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경쟁 상태에서도 약 1000나노초가 걸려요. 락이 신락으로 동작할 때보다 50배 비싼 거죠. 뮤텍스 코드는 락과 비슷해 보이지만 3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5번째 줄에서 생성자에 글로벌 백슬래시 myApp.myApp.락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이 OS 레벨의 네임드 뮤텍스를 만들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이름으로 열면 동일한 뮤텍스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9번째 줄에서 웨이트1을 호출해 잠금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8번째 줄에 트라이와 12번째 줄에 파이널리, 그리고 14번째 줄에 릴리즈 뮤텍스를 개발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락처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감싸주지 않거든요. 이걸 빠뜨리면 잠시 뒤보게 될 어벤던드 뮤텍스라는 무서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IL로 보면 첫 번째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5번째 줄, 콜버트 웨이트 핸들, 웨이트1입니다. 이 호출 자체가 매니지드에서 네이티브 경계를 넘어가는 시스템 콜이에요. 한번 호출해 피인보크 비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락이 모니터.엔터가 사용자 공간에서 끝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12번째 줄의 파이널리 블럭과 15번째 줄의 릴리즈 뮤텍스 호출입니다. 락과 달리 트라이 파이널리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지 않아요. 개발자가 직접 파이널리에 릴리즈 뮤텍스를 넣어야 합니다. 이 줄을 빼먹으면 뒤에서 다룰 어벤던드 뮤텍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위치를 보세요. 락과 세마포어 슬림은 사용자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뮤텍스는 처음부터 커널이에요. 힙 할당 측면에서도 락과 세마포어 슬림은 비경쟁 시 0건이지만 뮤텍스는 생성 시점부터 세이프 웨이트 핸들을 들고 있죠. 마지막 줄, 비경쟁 비용이 20나노초, 60나노초, 1000나노초로 정확히 5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리가 본 모든 차이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4가지 축으로 자르면 선택이 보입니다. 첫 번째 축은 프로세스 경계를 넘는가입니다. 같은 PC에 다른 프로세스와 동기화해야 한다면 뮤텍스, 그게 아니라 내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끼리만이라면 락 또는 세마포어 슬림이죠. 그런데 유니티 모바일 게임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질문에 거의 100% 노입니다. 모바일 앱은 단일 프로세스이고 OS가 서드파티 프로세스 간 동기화를 허용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뮤텍스가 게임 코드에 보이면 뭔가 이상하다는 규칙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축은 보호구역 안에 어웨이트가 있는가입니다. 락블럭 안에서 어웨이트를 쓰면 컴파일러가 거부하면서 CS1996에러를 냅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스레드 어피니티, 스레드 친화성이에요. 모니터.엔터는 누가 잠갔는지 기록할 때 스레드 아이디를 씁니다. 그런데 어웨이트가 끝나고 실행을 재개하는 스레드는 원래 스레드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스레드가 모니터.exit를 부르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익셉션이 터지죠. 뮤텍스도 같은 이유로 어싱크와 맞지 않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 패턴조차 컴파일이 안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락으로 잠그고 네 번째 줄에서 어웨이트로 HTTP 요청을 기다리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로즐린이 막아줍니다. 이런 경우엔 세마포어 슬림을 써야 하죠. 세마포어 슬림은 소유자 개념이 없고 단순 카운터라서 아무 스레드나 릴리즈를 부를 수 있거든요. 이게 세마포어 슬림의 표준 패턴입니다.
6번째 줄에서 초기 카운트 1 최대 카운트 1로 만들면 사실상 비동기 락이 되죠. 10번째 줄에 웨이트 어싱크로 잠그고 13번째 줄에서 태스크.딜레이처럼 어웨이트가 들어간 비동기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락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조합이죠. 그리고 파이널리 블록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줄, 릴리즈를 반드시 파이널리에서 호출해야 해요. 보호구역에서 예외가 나더라도 릴리즈가 불려야 세마포어 카운트가 복원되니까요. 이 트라이 파이널리 패턴은 세마포어 슬림의 거의 모든 사용 사례에 등장하므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IL로 보면 흥미로워요. 7번째 줄에서 new OBJ가 보이죠.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init 어싱크 d 밑줄 1이라는 별도의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이 자체가 힙 할당 1회예요. 어싱크 for await의 고정 오버헤드죠. 10번째 줄에서 상태 기계를 시작시키고 11번째 줄에서 태스크를 반환합니다. 같은 코드를 락으로 바꾸면 로즐린이 이 상태 기계 변환 자체를 막기 위해 CS1996을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축은 같은 스레드가 재진입하는가입니다. 재기함수 또는 락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부르다가 그 메서드가 같은 락을 또 거는 경우가 있죠. 락과 뮤텍스는 소유 스레드 아이디와 리커전 카운트를 기록하기 때문에 재진입 시 카운트만 올리고 통과합니다. 해제도 같은 횟수만큼 불러야 진짜 풀려요. 반면 세마포어 슬림은 소유자 개념이 없는 단순 카운터라 같은 스레드든 다른 스레드든 웨이트 한 번에 카운트 1이 소모됩니다. 코드로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죠. 위쪽 락 예제의 네 번째 줄, 같은 스레드가 같은 밑줄 게이트를 2번 잡지만 그냥 통과합니다. 카운트만 증가하거든요. 반면 아래쪽 세마포어 슬림 예제의 12번째 줄, 초기 카운트가 1인 세마포어에서 같은 스레드가 2번 웨이트를 부르면 두 번째 웨이트에서 자기가 만든 락에 자기가 영원히 막힙니다. 베드락이 코드 단 2줄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진입이 필요하다면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락 안에서 외부 메서드를 호출하면 예측 불가능한 재진입이 일어나니까요. 모던 C샵에서는 락 구간을 가능한 좁게 잡고 그 안에서는 외부 호출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 번째 축은 성능이 임계인가입니다. 호출 빈도에 따라 권장이 달라져요. 프레임당 수천 번 불리는 업데이트 핫패스라면 락이나 인터락트 또는 아예 락 프리 설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초당 수십 번 정도라면 락과 세마포어 슬림 어느 쪽이든 무관해요. 초당 1번 이하의 초기화나 로그인 같은 곳이라면 사실 무엇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모바일에서 60fps를 유지하려면 한 프레임이 16.6mC인데 락이 프레임당 1000번 걸려도 100나노초 단위면 0.6% 정도예요. 단, 무조건 뮤텍스만은 피한다는 게 이 축의 결론이죠. 지금까지 네 축을 한 장의 플로우 차트로 모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분기점, 프로세스 간 동기화가 필요한가? 예스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뮤텍스, 그것도 네임드 뮤텍스입니다. 노면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분기점, 보호구역에 어웨이트가 있는가? 예스면 세마포어 슬림, 보통은 1과 1로 만든 비동기 락 형태죠. 동시에 N개 허용이 필요하면 N과 N으로 만들고요. 노면 마지막 박스, 락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단순 카운터나 플래그만 다룬다면 인터락트로 락프리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럼 실제 유니티 시나리오로 적용해볼까요? 네트워크 스레드가 패킷을 큐에 쌓고 메인 스레드 업데이트가 꺼내 처리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잘못된 코드와 올바른 코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세마포 슬림을 만들고 7번째 줄에서 동기 웨이트를 호출하고 있죠. 문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 여기엔 어웨이트가 없으니 세마포어 슬림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세마포어 슬림은 재진입 불가라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수로 밑줄 게이트.웨이트를 또 부르면 영구 데드락이고요. 셋째, 동기 웨이트는 보호 구간이 짧아도 약 60나노초가 들고 경쟁이 생기면 커널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잠금 전용 오브젝트를 만들고 7번째 줄에서 그냥 락으로 감쌉니다. 단순하죠. 효과는요. 첫째, 재진입이 허용되어 실수에 강합니다. 둘째, 싱크블록신 락 덕분에 비경쟁 시 약 20나노초로 초경량이고요. 셋째, 어싱크가 없으니 락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유니티 메인 스레드 코드의 정석이에요. 자, 이제 함정 섹션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락 대상을 잘못 고르는 거예요. 6번째 줄에 락 디스를 보세요. 이렇게 잠그면 외부 코드 중 누구라도 이 베드락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으면 같은 객체를 락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교착이 터져도 누가 잠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죠. 정답은 이쪽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private read only로 잠금 전용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두고 여덟 번째 줄에서 그 객체를 락으로 잡습니다. 이 밑줄 게이트는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아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객체이므로 아무도 훔쳐 잠글 수 없습니다. IL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베드락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에서 잠금 대상 로컬 변수의 타입이 베드락 자신이에요. 여섯 번째 줄의 LDR 그대명은 디스를 로드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바로 잠금 대상으로 저장합니다. 즉 락의 대상이 디스 그 자체예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객체를 잠근 거죠. 반면 굿락의 IL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잠금 대상 타입이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일곱 번째 줄의 LDFLD로 굿락, 밑줄 게이트 필드를 별도로 로드해서 잠그고 있죠. 잠금 대상이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프라이빗 오브젝트인 겁니다. 추가로 락 키워드는 타입오브로 잡거나 문자열 리터럴을 잡는 것도 금지입니다. 둘 다 전역으로 공유되어 같은 함정에 빠지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세마포어 슬림 재진입 베드락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아우터가 밑줄 게이트를 잡고요. 일곱 번째 줄에서 이너를 어웨이트로 부릅니다. 그런데 13번째 줄을 보세요. 이너가 또 같은 밑줄 게이트.웨이트 어싱크를 호출합니다. 이때 카운트가 이미 0이라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기다리게 돼요. 어웨이트 사이의 스레드가 같든 다르든 세마포어 슬림은 소유자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막힙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이너를 락을 잡지 않는 프라이빗 헬퍼 메서드로 분리하거나 락 안에서 다른 어싱크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팀 차원에서 지키는 거죠. 후자가 더 안전하고 코드 리뷰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뮤텍스 어벤던드 뮤텍스 익셉션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뮤텍스를 잡았는데 다섯 번째 줄에서 릴리즈 뮤텍스 없이 예외가 터지면서 스레드가 종료됐다고 해봅시다. OS는 이 뮤텍스를 버려진 어벤던드 상태로 표시해요. 다음으로 웨이트1을 부르는 스레드는 어벤던드 뮤텍스 익셉션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락은 획득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즉 보호구역의 데이터가 깨진 상태로 진입하게 돼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try finally로 감싸고 finally 블럭에 릴리즈 뮤텍스를 넣는 거예요. 락 키워드는 컴파일러가 이걸 자동으로 해주지만 뮤텍스는 수동이니까 빠뜨리기 쉽습니다. 마지막 함정은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의 싱크 오버 어싱크 데드락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웨이트 어싱크로 태스크를 받아놓고 거기에 점 웨이트를 붙여서 동기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웨이트 어싱크의 컨티뉴에이션은 유니티 메인 스레드로 복귀하길 기다리는데 메인 스레드는 이미 점 웨이트로 막혀있죠. 둘이 서로를 기다리는 고전적인 데드락입니다. 해결책은 온클릭을 어싱크 보이드로 바꾸고 어웨이트 밑줄 게이트 점 웨이트 어싱크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잠시 역사를 짚어볼게요. C# 1.0 시대에는 락과 모니터, 뮤텍스만 있었습니다. 동기 시대의 도구들이죠. 단넷 4.0에서 세마포어 슬림이 도입돼 커널 전환 비용이 없는 경량 세마포어가 등장했고요. 결정적인 건 단넷 4.5와 C# 5에서 어싱크 펄 어웨이트가 합류하면서 웨이트 어싱크가 비동기 상호 배제의 표준이 된 겁니다. 이때 락은 어싱크와 공존 불가로 확정됐어요. C#8에서는 아이어싱크 디스포저블과 어웨이트 유징으로 해제 패턴이 깔끔해졌고 단넷 9과 C# 13에서는 시스템 스레딩.락이라는 전용 타입이 추가됐습니다. C# 13의 시스템.스레딩.락이 어떻게 다른지 비포, 퍼러, 애프터로 비교해볼게요. 핵심은 컴파일러가 락 대상의 타입을 보고 IL 생성을 다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비포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잠금 전용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섯 번째 줄에서 락으로 감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패턴이죠. IL로 풀면 모니터.엔터와 모니터.exit가 그대로 나옵니다. 애프터입니다. 네 번째 줄, 오브젝트 대신 락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여덟 번째 줄의 락 키워드는 똑같지만 컴파일러가 대상이 시스템.스레딩.락 타입이라는 걸 감지하면 모니터.엔터 대신 락.엔터 스코프를 호출하는 IL을 생성합니다. 내부적으로 레프 스트럭트 기반 스코프 해제를 써서 힙 할당 없이 처리해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하죠. 단,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유니티 9.0 런타임에는 시스템.스레딩.락 타입 자체가 없습니다. 유니티 2023 LTS와 유니티 6.0이 각각 어느 C# 버전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도입해야 해요. 일단 모바일 프로젝트의 기본은 여전히 오브젝트 기반 락입니다. 세마포어 슬림은 API 자체가 단넷 4.0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 어싱크 어웨이트와 함께 쓰는 관용 패턴이 정착됐습니다. 이 세 줄 패턴 하나가 어싱크 상호 배제의 99%를 처리해요. 보세요.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어웨이트로 웨이트 어싱크를 부르고요.
가능하면 캔슬레이션 토큰을 같이 넘깁니다. 5번째 줄의 보호구역에서는 await를 자유롭게 써도 돼요. 그리고 9번째 줄 finally에서 반드시 릴리즈를 부릅니다. 이 try finally가 빠지면 보호구역에서 예외가 났을 때 세마포어가 영원히 잠긴 상태로 남게 되죠. 이제 최종 비교표를 한 장으로 보겠습니다. 6가지 기준으로 세 도구를 비교해 놓았어요. 프로세스 간 동기화는 뮤텍스만 가능하고요. 어싱크 어웨이트는 세마포어 슬립만 지원합니다. 재진입은 락과 뮤텍스만 됩니다. 비경쟁 비용은 락이 20나노초, 세마포어 슬림이 60나노초, 뮤텍스가 1000나노초로 차이가 명확하죠. 디스포즈는 세마포어 슬림과 뮤텍스가 필요하고 내부 구조는 각각 싱크블럭, 스핀과 폴백, 커널 객체로 다릅니다. 맨 아래의 한 줄을 기억하세요. 기본값은 락, 어웨이트가 있으면 세마포어 슬림, 프로세스가 아니면 뮤텍스. 마지막으로 유니티 모바일 실전에서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4가지 템플릿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프레임당 호출되는 핫패스의 공유 큐는 락으로 갑니다. 5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는 비동기 초기화 중복 방지 패턴이에요. 세마포어 슬림을 1로 만들어두고 8번째 줄에서 웨이터 어싱크로 들어가서 10번째 줄의 파이널리에서 릴리즈합니다. 같은 자원을 2번 초기화하는 사고를 막아주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템플릿입니다. 세 번째 줄, 동시 다운로드 3개 제한 같은 엔개 동시 허용은 세마포어 슬림을 33처럼 카운트를 조절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5번째 줄, 네임드 뮤텍스는 모바일에서는 거의 안 쓰고 데스크톱 단일 인스턴스 보장에만 사용해요. 이 네 템플릿이면 유니티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상호 배제 요구사항을 거의 다 커버합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앞서 본 플로우 차트를 다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